안녕하세요. AI 은퇴준비 파트너의 박재원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삼성전자 2026년 1분기 실적에 관한 것입니다. 영업이익 57.2조 원, 전년 대비 756% 증가한 사상 최대 분기 실적입니다. 이 한 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을 단독으로 초과했습니다. 본 리포트는 분석 방법론에서 차별점을 두었습니다. 삼성전자 보고서 단독 분석이 아니라 같은 날 발표된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메타, 그리고 삼성전자까지 5개사의 어닝 자료를 AI가 교차 검증해서 삼성전자가 이 사이클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입체적으로 도출하였습니다. AI가 5개사를 교체 검증해서 도출한 결론을 은퇴자산 관점에서 재해석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본격 분석에 앞서 본 리포트의 방법론을 명확하게 설명드립니다. 화면 왼쪽을 보시겠습니다. 단독 분석입니다. 삼성전자 보고서만 읽으면 도출되는 결론은 메모리 호황으로 사상 최대 분기 달성이라는 일반론에 그치게 됩니다. 호황이 얼마나 지속될지 수요 측이 진짜인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화면 오른쪽은 그래서 AI 교차 분석을 한 건데요. 5개사 어닝 자료를 통합 분석하면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삼성의 호황은 빅테크 7천억 달러 KPX 사이클이 메모리 공급자에 입력된 첫 번째 분기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론은 삼성 보고서만으로는 절대 도출될 수 없습니다. 5개사 데이터를 한자리에 놓고 봐야만 보이는 입체적 진실입니다. 사이클 지속기간, 정량 추정, 수요 즉 진정성, 그리고 자본 흐름 비대칭 분석, 이 세 가지가 AI 교차 분석의 핵심 가치입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가 발표한 1분기 핵심 수치 세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업이익 57.2조 원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756% 증가했고요. 이 한 분기 영업이익이 2025년 연간 영업이익 43.6조 원을 단독으로 초과한 사상 최대 분기 실적입니다. 두 번째, 메모리 매출 단독으로 74.8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292% 증가한 겁니다. 출하량 증가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수치고요. 단가 상승이 매출 폭증의 핵심 동력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업이익률인데요. 42.8%입니다. 글로벌 빅테크 영업이익률인 마이크로소프트 46.3, 메타 41%에 근접하는 수준입니다. 한 분기에 한해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대비 이익 창출력에서 글로벌 빅테크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사상 최대 분기의 구조를 부문별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DS 즉 반도체 부문 매출이 81.7조 원으로 전년 대비 225% 성장했고요. 이 가운데 메모리가 74.8조 원입니다. 영업이익 53.7조 원과 거의 7조 원이고요. 동일합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 292% 증가했습니다. 결국 이 부분이 뭐냐면 DS 부문 영업이익 53.7조 원이 전사 영업이익 57.2조 원의 94%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사실상 1분기 삼성전자는 다시 메모리 기업으로 회귀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DX, 모바일과 TV 가전 부문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8조 원 감소했습니다. 자체 모바일 사업이 자기 회사 메모리를 비싸게 사야 하는 부메랑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AI 분석이 도출한 핵심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사실상 메모리 사이클 한 변수에 종속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종합가전 반도체 회사라는 전통적인 관점이 아니라 메모리 사이클 기업 관점에서 분석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호황이 얼마나 지속될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회사가 컨퍼런스 콜에서 직접 사용한 표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한된 가용량 내 고부가 AI 향 수요에 적극 대응을 했고 전반적인 시장 가격 상승에 기인한다. 이 두 가지 표현이 동시에 등장했다는 사실이 결정적입니다. 일반적인 사이클에서는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두 현상이 동시에 같은 강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슈퍼사이클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공급 측면에서 AI향 우선 배정으로 일반 고객은 후순위가 되었고 가격 측면에서 단가 상승이 매출 292%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한 겁니다. 하지만 이 사이클이 일시적인 것이 아닌 그 구조적인 것임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삼성 발언이 아닙니다. 같은 날 발표된 그 빅테크 두 거인의 발언, 즉 수요 측의 직접 입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CFO인 에이미 후드는 적어도 2026년 내내 컴퓨터 제약 상태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그랬고요. 알파벳 CEO인 그 순다르 피차이는 단기적으로 우리는 컴퓨터 제약 상태이며 수요를 맞출 수 있었다면 클라우드 매출은 더 높았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I 분석이 발견한 결정적 사실은 이것입니다. 삼성의 가격 상승과 빅테크의 컴퓨터 컨스트레인트는 같은 거래의 양면을 반영하는 발언입니다. 공급자는 비싸게 팔고 수요자는 비싸게 사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이 수요를 정량화해 보겠습니다. 빅테크 4개사가 2026년 한 해에 약속한 자본적 지출, 즉 KPX 가이드 합산입니다. 빅4 합산 그 KPX 그 지출 규모는 약 6,950억에서 7,250억 달러고요. 하나로는 1,034조에서 1,079조 원입니다. 이 가운데 메모리로 흘러갈 비중이 25에서 30%로 추정됩니다. 금액으로는 1,750억에서 2,200억 달러로 추정이 되는데요. 글로벌 메모리 3사인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마이크론 그 합산 점유율이 95%입니다. 그래서 이 풀의 거의 전부가 세계 회사로 흘러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실제 1분기 메모리 시장 전체 매출이 503억 달러였고 그중 삼성전자 단독 메모리 매출이 74.8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AI 분석이 도출한 사이클 지속기간 추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메모리 슈퍼사이클은 최소 4 내지 6분기 정도 추가 지속이 합리적 기본 시나리오라는 겁니다. 근거는 이렇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의 컴퓨터 컨스트레인드 발언이 2026년 전체에 적용이 되고 신규 데이터 센터 건설부터 가동까지의 리드 타임이 12 내지 18개월 걸리기 때문에 사이클의 두 번째 파동이 2027년에 도래할 가능성이 있고 AI 모델 학습 수요가 분기당 토큰 처리량 기준으로 해서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보실 슬라이드가 본 리포트의 그 클라이맥스인데요. 4월 29일 같은 날 발표된 5개 기업의 자본 흐름을 한 표에 모아봤습니다. 왼쪽이 4개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메타 이 모두는 가치 사슬에서 수요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공급자에 해당이 되죠. 매출 성장은 17 내지 33% 수요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급자인 삼성전자는 69%입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7.6조 원이고요. 157% 증가했습니다. 순현금은 119조 원으로 사상 최대입니다.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자사주 매입과 순현금 그 차입 항목입니다. 수요자 4개사 중에서 3개사가 자사주 매입을 없음 또는 그 중단을 의미했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는 157% 증가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알파벳과 아마존은 분기 합산 약 830억 달러의 신규 차입을 일으킨 반면에 삼성전자의 순현금은 119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AI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요자가 비싸게 사고 공급자가 비싸게 판다. 같은 사이클의 정반대 자본 흐름을 보여준 겁니다. 이 한 표가 본 리포트가
오개사 교체 분석을 한 이유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삼성 보고서 단독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을 자본 흐름의 비대칭이 명확히 드러난 겁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단서를 분리해야 됩니다. 메모리 사이클 슈퍼 호황과 HBM 점유율입니다. 이 두 가지는 별개의 변수라는 거죠. HBM 시장 점유율은 SK 하이닉스가 57%고요. 삼성전자가 10%, 마이크론이 1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HBM4 양산 시점에서 삼성은 SK 하이닉스보다 약 1년 늦었죠. 이 격차가 향후 1, 2년 주가의 핵심 변수입니다. 다만 이번 1분기에 결정적 마일스톤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엔비디아 베라루빈 플랫폼용 HBM4와 소카엠2를 동시에 양산 판매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2분기에는 HBM4E 첫 샘플 공급이 예정돼 있어서 SK 하이닉스 추격의 결정적인 신호로 평가됩니다. AI 분석은 두 가지 시나리오로 향후 전망을 정리했습니다. 시나리오 A는 점유율 회복 성공입니다. 사이클 호황과 점유율 회복의 이중 동력으로 추가 상승 여력을 확보하는 경우이고 1분기 베라루빈 양산 개시는 이 시나리오의 가능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시나리오 B는 점유율이 정체되는 경우입니다. 사이클 호황은 누리지만 SK 하이닉스 대비 상대 성과가 제한적인 경우라는 겁니다. 향후 HBM4와 HBM4E 양산 진척이 두 시나리오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될 겁니다. AI 분석은 단일 목표가 대신에 시나리오 기반 접근을 권장합니다. 메모리 사이클의 본질적인 변동성, HBM 점유율 변수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사이클이 8분기 이상 지속되고 HBM 점유율이 40% 이상 회복되고 2027년 KPX 추가 상향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강한 상승과 멀티플 확장이 가능한 경우요. 기본 시나리오는 사이클이 4 내지 6분기 정도 지속이 되고 HBM이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분기 메모리 매출이 70에서 80조 원을 유지하고 점진적 상승, 즉 사이클의 평균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시나리오는 사이클이 2, 3분기 후보 둔화되고 HBM 점유율이 정체되면서 빅테크, KPX 가이드가 하향 조정되는 경우입니다. 조정과 사이클 종말 우려가 동시에 발생할 겁니다. 이 시나리오를 분기마다 점검하는 이 5가지 지표가 있는데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분기 메모리 매출이 75조 원을 유지하는지 여부, 그리고 HBM 점유율 격차 변화, 그리고 빅테크 KPX 가이드 추가 상향 여부, 네 번째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의 컴퓨트 컨스트레인트 발언 유지 여부, 다섯 번째가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추세 유지 여부입니다. 이 5가지 가운데 가장 선행적인 시그널은 빅테크 KPX 가이드입니다. 가이드 변동이 삼성 매출에 반영되기까지 약 6개월의 리드 타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본 채널의 핵심 은퇴자산 관점에서 삼성전자를 어떻게 편입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AI 분석이 도출한 비중 권고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보수형은 은퇴 임박층에 해당이 되고 전체 은퇴 자산의 5에서 8% 비중을 권고합니다. 단일 종목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균형형은 10에서 15%, 균형형은 은퇴 준비층에 해당이 됩니다. 한국 시장 노출과 사이클 수혜의 균형을 추구하는 가장 일반적인 권고 범위입니다. 적극형은 은퇴 시까지 10년 이상 남은 분들에 해당되며 15에서 20% 비중을 권해드립니다. 사이클 직접 수혜를 추구하되 변동성 감내가 전제됩니다. 권고라는 표현 대신에 일단 그 참고하시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경우든 ETF 형태를 통한 분산 보유가 단일 종목 직접 보유보다 권장됩니다. 구체적으로 코덱스 반도체 종목 코드 091660을 제안합니다.
ETF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자동 분산해 주기 때문에 ISA 계좌나 연금저축, 일반 계좌 모두에서 매매 가능합니다. 이것은 절대 마케팅이 아닙니다. 저는 코덱스 반도체 주식을 ETF를 한 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분석한 내용을 AI가 도출한 세 가지 인사이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사이트 1, 사상 최대 분기는 끝이 아니라 어쩌면 시작일지도 모른다라는 거고요. 인사이트 2는 사이클 수혜의 강도가 종목 선택의 결정 요인이라는 거. 그래서 사이클 진입 자체보다는 사이클 안에서의 위치가 종목 선택의 그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겁니다. 인사이트 세 번째는 자본 흐름이 사이클 위치를 가장 명확히 말해줍니다. 저도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 분기마다 5개사의 자본 흐름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가장 신뢰도 높은 사이클 추적법입니다. 본 리포트는 정보 제공 목적이고 투자 의사 결정은 본인 책임입니다. 오늘 제가 삼성전자 분기 실적과 관련해서 AI를 통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